네, 총선이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 바로 가장 먼저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최윤경 기자가 대신 나왔는데 그때 뭐 네, 휴가 갔던 건가요? 전휴가 갔다 왔는데 네, 뭐 저보다 반응이 좋았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농담이고요. 아, 최종혁 기자 교체할까요? 네. 기다렸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뭐야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우리 최 기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유, 같습니다. 네, 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네.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도 네. 정치권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하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요 정도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종혁 기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매일 아침 8시면 이가역 열풍이 불고 불잖아요. 있잖아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는 네. 조국 열풍. 그렇죠. 네, 조국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 여론조사에서 이 조국 혁신당, 네. 조국 혁신당이 좀 선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이 지역구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에서 뭐 소위 뭐 약간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조국 대표는 이 조국 혁신당이 약 10석 정도 비례대표로만 10석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엊그제 이제 후보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네. 101명 101이 신청을 했어요. 어. 마치 프로듀스 101처럼 딱 101명이 신청을 했는데 네. 이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5일에 각각 남녀 10명씩 명단을 발표를 하고요. 순번은 이제 정견 발표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금요일이죠. 15일이면 그때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명단이 발표되고 네. 그 다음날 정견 발표하고 최종 순위가 전해진다. 아까 이제 조국 열풍이라고 하시면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셔서 저희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던 여론조사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보죠. 얼마나 열풍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먼저 내일이 총선이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을 뽑을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여기 빨간색입니다. 32%,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1%였고요. 개혁신당 4%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1, 2위보다 눈에 띄는 건 화제가 됐던 건 조국 전 장관의 이 조국 혁신당 네. 지지율 19%입니다. 19%입니다. 이게 파란색 마지막 네 번째 막대기인데요. 더민주연합과도 불과 2%포인트 차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그렇죠. 위협적입니다. 사실 지난 21대 총선 때 열린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네, 네. 열린 민주당이었죠. 거기에 이제 노선을 좀 확고한 좀 민주당 야권 지지층의 성향을 타겟으로 한 네. 정당이 있었는데 최강욱 그때 의원 등등 그렇죠. 있었죠. 네. 그때 당시 총선에서 득표한 것보다 물론 뭐 이건 이제 현재 30일 앞둔 상황에서 예. 가정한 이 지지율이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더민주 21%, 국민의 미래 32%, 개혁신당 4%. 그런데 조국혁신당 19%. 이제 이걸로 당장 의석수를 변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비례 의석으로 득표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전체 비례 46석 중에서 더민주연합이 한 13석 정도, 12에서 14석, 국민의 미래가 18에서 20석, 한 19석 정도겠죠. 네. 개혁신당이 1에서 3석.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11에서 13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요 결과가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46석이 분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최종혁 기자가 이제 10석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30일 전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큰 리스크가 없다면 네. 그 목표는 달성할 수도 있겠다 추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 지지세를 자세히 좀 분석을 더 해보면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이렇게 광주, 전라가 26%로 역시나 이제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열풍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대로요. 광주, 전라에서 26%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네. 연령별로는 40대가 35%, 50대가 30%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486? 그렇죠. 전통적인 좀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게다가 지역별로는 호남.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뚜렷한 그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 여론조사 말씀드리면 요 숙제가 하나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는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고요.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야, 그 열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풍, 이게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는 그 배경은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야당의 강성 지지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좀 확실한 노선, 좀 선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국 혁신당의 이번 총선에 임하는 뭐 기조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12대 국회에 입성을 하면 첫 법안으로 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공약까지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 한동훈을 정조준했다. 그렇죠. 조국이 한동훈 정조준 이런 게 이제 오늘 제목이 사실 많이 뭐 들어갔죠. 영화에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네. 한 X만 팬다. 막 아. 이런 식으로 정말 확실하게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득을 얻겠다. 그러니까 뭐 뭔가 좀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 조국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특검법 선명하게 정말 메시지를 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국민의힘은 이 선거를 정치 보복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뭐 선거용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조국 혁신당에는 민주당 탈당한 이 황운하 의원도 지금 비례대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뭐 조국, 황운하 이 두 의원,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모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현재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이미 뭐 2심에서 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걸 상기시키면서 이 원내 입성하기 전부터 이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이 개인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급조된 방탄 정당답다 이렇게 또 저격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군요. 네. 선명한 게 조국 혁신당의 선전 배경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메시지도 선명하고 네. 그 지민 비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뽑아달라 이런 그냥 그 키워드 자체도 좀 선명한 것 같고요. 아무튼 한동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를 딱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죠. 활동을 하니까 조금 네. 더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한동훈 한동훈 상대로 공격을 이어가 주니 뭐 나쁠 거 없다라는 분위기도 읽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10명씩 명단을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제 101명이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도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 조국 대표는 몇 번을 받게 될까요? 앞쪽으로 갈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네네. 사실 뭐 최종 후보 20명을 뽑는 그 추천위 심사는 통과를 뭐 당연히 하겠죠. 네. 할 걸로 보이고 최종 순위는 국민선거 참여인단 그리고 당원 50% 각각 이제 50%씩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사인 만큼 뭐 높은 득표율 예상이 됩니다. 뭐 1번은 일단 여성 후보에게 할당이 되니까 뭐 높은 득표율을 고려했을 때 조국 대표가 뭐 2번 받지 않겠냐. 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데 다만 현재 대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셀프 공천 논란 뭐 이런 게 빚어질 수가 소위 있는데 약간 모양이 빠질 수 있으니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거 또 투표 결과니까 이거를 본인이 내가 싫다고 또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표 결과 앞순위를 배정을 받고 이 조국 대표가 스스로 좀 정치적 결단을 해서 나는 뒤쪽으로 가겠다.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시나리오로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그 지난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한 10% 후반 득표를 얻었을 때 네. 12석에서 뭐 13석 네. 뭐 이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가 후순위로 가겠다. 그런 결정을 하면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조국 당선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더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순위에 가서 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데 좀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것도 관전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앞순위가 아마 될 텐데 그렇게 갈 네. 것인지 아니면 아니다. 더 당 전체의 표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뒤쪽으로 가겠다. 그럼 여러분 제가 뒤쪽에 있으니 많이 뽑아주세요라는 그렇죠.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뭐 조국 혁신당 응원합니다라고 이제 아마 이 조국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지금 접속하고 계시고 또는
한동훈은 반드시 특검하라라고 역시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왜 조국이 후순위로 가냐라고 이거 뭐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또 그렇죠. 여러 추정 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정답은 이제 정답지가 공개되면 네.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그 처음부터 최종욱 기자를 봐서 반갑다. 아 여기 제가 뺄라 네. 그랬는데 최종혁 기자님 반가 처음부터 최종혁 기자 환영이라는 네. 저 앞쪽에 있는 거를 굳이 또 우리 최 기자가 끄집어서 그것만 읽어 보이네요. 주었습니다. 캡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국 혁신당의 열풍 아까 저희 JTBC가 의뢰한 여론조사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모르겠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도 뭐가 있습니까? 막바지 잡음. 네입니다. 이 여야 거대 양당 모두 이제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 여야 모두 공천 결과를 두고 이 막바지까지 잡음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 서울 중성동을 해서 이해운 전 의원이 이 부산에서 불출마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오른 이 하태경 의원을 꺾었는데요. 네. 뭐 이해운 후보가 5% 여성 가산점을 받아서 0.7% 포인트 차이로 하태경 의원을 꺾었습니다. 간발의 차네요. 그렇죠. 이 네. 가산점을 받지 않았으면 하태경 의원이 이기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두고 하태경 의원이 앞서 이제 3명이 진행을 했던 1차. 이영 전 장관과 경쟁했던 1차에서 내가 47%, 이해운 전 의원이 29.7%였는데 어떻게 결선에서 이영 전 장관 표가 이해운 의원한테 다 갈 수 있냐? 이 수학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당에 좀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긴 합니다. 그럼 이게 뭐 이것도 뭐 나중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뭐 뒤집히거나 네. 뭐 여러 가능성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되겠네요. 일단 뭐 당에서는 그럴 가능성 좀 낮아 보이고요. 음. 일단 하태경 의원 측에서는 뭐 그 여론조사 뭐 로그 기록까지 다 공개하라라고 아하. 요구해 놓은 상태라서 뭐 일단 본인이 그러니까 뭐좀 불복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또 흘러 나온 뉴스가 국민의힘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천 원래 줬다가 너무 논란이 커지니까 빼야 되나 재검토를 어제 저녁에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결론은 유지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다.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뭐 북한이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뭐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죠. 뭐 일베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사실이 알려진 후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관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좀 네. 요청을 했잖아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공관위가 좀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까지 재검토를 좀 해보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공관위의 최종 결정은 공천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도태우 후보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 뭐 과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 뭐 이런 사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이 공관위의 결정입니다. 예, 지금 도태우 후보가 이제 어제 올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저의 입장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저희 가져왔는데 잠깐 비춰주시죠. 이게 이제 재검토를 하기 전에 이제 어제 올린 겁니다. 그렇죠? 어제 네. 오후에 올렸는데 먼저 국민 여러분과 당의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고요. 저는 지난 며칠간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과거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습니다. 장문에 아주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광주 5.18 국립묘지 찾아가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 뭐 광주 시민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처음 굉장히 초기 행보부터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도태우 후보의 이런 발언, 과거 발언은 정말 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도 나왔고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네. 아무튼 결국은 도태우 후보 도태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네요. 예, 뭐 유머러스하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실망하는 표정.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네. 근데 이런 사과문 이런 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건데 적절했다는 결론이 났던 건데 국민의 눈높이에 공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사실 논란을 한동훈 감수한 건가? 위원장이 눈높이를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그게 뭐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네네. 어제 기자들이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본다. 눈높이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공천 유지하는 게 맞다. 사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인 여론이 뭐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핵심 지지층인 TK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이 공천을 번복한다 그러면 좀 그쪽 지역에서 TK 지역에서 좀 아니 너무 그렇게 이 과거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공천까지 번복을 하면 좀
그 지역 민심이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음흠. 그걸 좀 계산에 깔린 판단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 TK를 제외한 뭐 수도권 지역 후보들 경우에는 사실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한 수도권 후보들도 있거든요. 네. 제 잘못된 발언이다, 공천 취소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후보들도 있는데 네. 사실 수도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발언이 좀 선거에 미칠 파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고요. 네. 또 아까 한동훈 위원장 과거 뭐 광주 찾았지만 내일도 호남을 가요. 내일 호남 음. 가는데 또 과연 지역에서 어떤 민심을 들을지 좀 예의주시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내일 호남을 가기 때문에 네. 이 오늘 도태우 후보를 그대로 공천 유지하기란 결정에 대한 또 시민들의 항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일도 이거 지켜봐야겠네요. 사실 5.18 단체에서는 공천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현장에서 어떤 또 의견이 전달이 될지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젯밤에 역시 발표된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이번에도 뭐 비명 횡사, 친명 공천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광주 서갑의 송갑석 의원, 경기 고양정 이용우 의원, 충북 청준 흥덕 도종환 의원, 이 소위 비명계 의원들, 현역 의원들 모두 경선에서 소위 상대인 이 친명계 의원들한테 패했습니다. 친명계 후보들한테 패했습니다. 또 여기 서울 중성동 을에서는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 이 정호준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경선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이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 이 안산이죠. 경기 안산갑. 이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경쟁을 하는데 예.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또 당 내용에 좀 빠져들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한 번 이제 비명 횡사라는 프레임으로 평가의 잣대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이번에도 비명 행사네, 이번에도 비명 그렇게 계속 다음날 그렇죠.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민주당 또 비례연합정당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이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자 4명이 선정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걸 좀 다시 추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뭐 일부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어제 저녁까지 해서 전지의 정영희 두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를 했다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고요. 동시에 후보를 좀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네. 우리는 제대로 추천을 했다. 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이 정도의 잡음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너무 좀 급하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정 과정에서 잡음이 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 연합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시민 사회가 이제 막 이제 모여가지고 범 시민사회단체라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 범이라는 네. 게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다음에 말도 또 있고요. 각종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이제 각종 이제 여론조사나 혹은 뭐 투표를 통해서 이제 순번이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온 건데 음. 관련해서 이제 뭐 시민사회 추천 뭐 심사위원회는 뭐 정해진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추천을 했다는 거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정 활동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전체 선거 판세를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는데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논란이 제기됐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네. 두 후보는 좀 스스로 사퇴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공천 명단이 확정되고 이제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서 점점 관전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죠? 네, 마지막은 3인대 5인입니다. 이건 무슨 네, 말입니까? 3대 5인데요. 이 거대 정당이 이제 벌써 이제 선거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뭐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웠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3명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하, 네. 3명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선거를 지휘하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때 포인트는 이제 뭐 문재인 정권 총리를 지낸 이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를 한 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뭐 친명, 비명간 간의 내용을 딛고 총선에서 좀 화합을 해서 좀 총선 승리를 견인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뭐 별명을 붙여본다면 통합선대위 아니냐 뭐 이런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봤던 그 3명의 그 파란 잠바 입고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뭐 비명 횡사 뭐 이런 지금 키워드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전 총리가 문재인 정권 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가 합류하면서 아마 또 이제 뭐 이해찬 전 대표는 이제 좀 건강이 컨디션이 많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도 들려서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기 지역구에도 많이 좀 얼굴이 비춰야 된 그렇죠. 상황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발언도 많이 하고 일종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좀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추가로 더 또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관건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였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 추후에 또 어떤 인사가 또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그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대 5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5명이라는 건가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요. 여기에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합류를 합니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호.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대중성을 가진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좀 뭔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를 뭐 이끌어가겠다.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나오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또 이번 총선에 뛰는 후보들이 출마를 하는 후보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의 지역구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선거 지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인 선거 지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펼칠 거고 네. 나머지 특히 이 윤재호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또 모두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량감 있고 인지도 있는 후보들이 수도권 선거를 좀 견인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이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뭐 서울이나 경기 의석을 사실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서는 이 수도권 탈환을 목표로 이 좀 주요 인사들이 수도권을 누비면서 선거를 이끌어가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꼭 수도권을 정말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많이 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수원도 그렇고요. 뭐 계속 여긴 꼭 이겨야 된다. 수도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모두 수도권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그 대중성 있는 의원들을 선대위원장 공동으로 내세웠군요. 네. 아, 총선 여기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를 챙겨보긴 또 어렵지만 이렇게 최종혁 기자와 수요일마다 한 번 정도씩 정리하시면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의 또 선택을 위해서는 또 뉴스도 중요하니까요. 최혁 기자 끝으로 뭐 다음 주에 보기 전까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코너 이름이 백브리핑이잖아요. 네네. 저희 이제 유튜브 JTBC 컨텐츠에 백브리핑이 이제 매주 올라오거든요. 거의 매일 올라오죠. 매주인가요? 뭐 이제 월수금이 올라오고 예, 이제 예. 뭐 화목은 이제 조금 그 주요 이슈가 있으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도 많이 또 좀 봐주시길 네. 바랍니다. 최종혁의 백브리핑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최종혁 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